반갑습니다. 화면톡 김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노동관계법 2024년도 1회 보건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9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1번 문제. 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차별 시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2번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번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에 따른 신문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4번 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니다. 신고할 수 있다. 자, 요 문제에서 여러분 이제 이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법은요 강제성이 있다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끝에 하여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는 거고요. 할 수 있다는 뭐예요?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신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강제성이 없다 이거예요. 없다. 피해자니까 뭐 강제성을 두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92번 보겠습니다. 92번. 그래서 노동법을 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문장의 끝을 보시는 겁니다. 문장의 끝. 자, 이거 이론 강의에서도 제가 얘기할 거예요. 자, 92번.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 시책이 아닌 것은, 자, 1번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시책 맞고요. 그 다음에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 지원 이것도 맞습니다. 4번 업종별 지역별 고용 조정의 지원은 고용 안정대책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이고요. 이건 고용 안정이에요. 고용 안정. 92번은 고용 촉진을 물어보는 거죠. 고용 촉진이 아니라 고용 안정에 관련된 사업이다. 대책이다. 93번 갑니다. 자, 근로기준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맞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노동도 들어가는 거잖아. 2번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다시 사업주란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그 다음에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사업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근로자란 일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근로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 근로자죠. 단시간 근로자니까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통상임금이란 일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그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틀렸죠. 이게 틀렸죠. 3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이죠.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이고, 자, 평균임금은 이게 아니죠. 평균임금에 대한 설명이죠. 지금 통상임금이죠. 제가 착각했네요. 바꿔서 써야 되는데. 자, 다시. 그러니까 3번은요. 평균임금에 대한 설명이에요. 평균임금에 대한 설명이고
설명을 통상임금이라고 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통상임금. 자, 그래서 좀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평균임금은 이게 정의잖아요. 그래서 그 정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직전에 3개월치 임금을 그저 총일수로 나눈 게 평균임금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주기로 한 시급, 1급, 주급, 월급을 말해요. 시급, 1급, 주급, 월급을 말해요. 그래서 얘는요, 통상임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뭐예요? 얘는 시급의 기준이 된다. 시급의 기준이 된다. 시간당 얼마. 그 다음에 얘는 평균이 일수로 나누는 거죠. 일수로 나누니까 1급의 기준이 된다. 1급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틀릴 일이 없어요. 답은 3번이에요. 94번 갑니다. 94번. 자, 제가 아까 이러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오버 액션들 보게 되면요, 나중에 기억이 납니다. 자, 94번.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받은 후에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해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자,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답은 1번 맞네요. 이행강제금은 얼마? 3천만 원, 3천만 원. 올랐어요, 이게. 그래서 아주 오래된 기출문제 풀면 안 돼요. 여러분, 필기는 큰일 납니다. 21년도에 개정됐어요. 21년도 5월에 개정됐습니다. 자, 나머지도 볼까요? 2번.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즉시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즉시가 아니죠. 즉시가 아니고 독촉기간을 정했을 때 정하고 그걸 내지 아니하면 징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한 날 기준으로 매년 4회가 아니라 2회입니다. 2회. 그래서 얘는 매년 2회까지 가능합니다. 2회까지 가능하다.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간이 지난 때부터 30일 내가 아니라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95번 갑니다.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 위원장 1명에 부위원장 1명이죠.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보호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최저위원회 4분의 1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수집한다. 맞습니다. 4번. 보호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도 맞아요. 2번 볼게요.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게 아니라 3년이에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95번은 2번이다. 그래서 다시 개인정보보호의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다? 3년이다. 3년이다. 이때 한번 탁 찌려보는 거예요. 자, 96번 봅니다. 96번.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된다. 이 긴박한 경영상의 그 이유는 뭐예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폐업할 것 같은 거죠. 자, 2번.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서 그 사업 또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엔 그 노동조합에 해고하려는 날까지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4번, 사용자는 일정한 규모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이 아니죠. 승인이 아니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요. 96번, 신고를 하여야 된다. 신고. 그죠? 97번, 회사 문 닫게 됐는데, 그죠? 해고하겠습니다. 했는데, 허가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그죠? 허가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고예요, 신고. 97번,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노동상권이 아닌 것은, 자, 노동상권은 시험에 잘 나오죠. 간단하면서도 잘 나와요. 노동상권. 자, 뭐가 있었죠? 처음에 단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단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단결. 단결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행동하겠죠. 뭉쳐야 행동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게임할 때 게임 모집하는 거 글 쫙 보면 너만 오면 바로고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너만 보여야지 행동한다. 그죠? 행동했으니까 뭐예요? 교섭해야겠죠? 교섭.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단결, 행동, 교섭. 단결, 행동, 교섭. 그러니까 요구권이 아니겠죠. 요구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에요. 요구권 아니야. 하여튼 뭐 친구들하고 모일 때도 그렇잖아요. 야, 언제 시작해? 그거. 야, 너만 오면 돼. 너만 오면. 단결. 아셨죠? 98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7일 이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좀 세요.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세단 말이에요. 이건 센 거잖아, 여러분. 세잖아. 상식적으로 해도 세잖아.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그냥 듣자마자 해야 된다. 그러니까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틀린 거예요. 7일 이내가 아닙니다. 나머지도 읽어볼게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죠? 3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앞에 있었었죠? 그죠? 우리 문제. 자, 4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맞죠? 자, 99번 갑니다. 99번.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자, 근로계약의 명시에 관한 문제예요. 명시. 알려준다라는 거죠. 알려준다라는 거. 자, 1번, 근로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액. 아이고, 이거를 단정하는 근로기준법은 무효입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 아셨죠? 자, 2번, 임금의 구성 항목, 임금의 계산 방법, 취업의 장소, 뭐 휴가, 그 다음에 근로시간, 뭐 취업 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숙사 규칙,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알려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근로계약은, 배상을 요구하는 근로계약은 불법이다, 위법이다,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명시라는 건 제가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시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그 다음에 교재 해설에도 돼 있습니다. 정답풀이에도 돼 있는데, 자, 명시도요, 이런 명시가 있어요. 서면 명시가 있어요. 서면 명시. 서면으로 명시. 서면 명시와 명시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알려준다라는 개념은 맞는데,
이것도 명시해요. 예를 들면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 안 성립했는지 할 때, 만약에 나왔어요. 갑돌이가 나왔어요. 갑돌이라는 사람이 우리 사업장에서 일했어요. 그러면 갑돌이가 갈 때, 어이, 갑돌이, 내일도 봐. 알지? 이건 뭐예요? 근로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아셨죠? 이것도 명시예요. 명시. 근데 서면으로 반드시 써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 명시 항목 정리할게요. 서면 명시는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만 나와요. 임시 휴일이에요. 휴일. 더 기억해 두세요. 임금에 관련된 건 반드시 내가 하루 일당 10만 원 줄게, 이거 안 돼요. 반드시 써서 해야 돼요. 서면으로 명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근로 시간이에요. 시간. 그 다음에 휴일입니다. 휴가에 관한 사항, 휴일에 관한 사항, 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에. 임시휴일, 끝. 자, 100번 갑니다. 100번.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고용정책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아니다. 3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용정책 심의회죠. 고용정책 심의회 30명이에요. 30명. 답 1번이에요. 답 1번. 그 다음에, 자, 나머지도 볼게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맞고요. 그리고 정책 심의회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도 했지만 고용보험 법에 관련된 거, 이건 해당이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문제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고용정책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같이 공부해 보니까 어떻게 할만하죠? 그죠? 할만합니다.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여러분들 계속 가시다 보면 합격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요번 회차 24년 1회차 보건 문제입니다. 보건 문제요. 어디서 못 구하는 문제예요. 자,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회차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